정신건강병리학과 생리학 동아리 생글생글입니다. 오늘은 신경계 질환 진단에 매우 유용한 검사인 유발전이 검사와 그 중에서도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인 BAP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유발전이란 무엇일까요? 말초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가할 때 반대쪽 대뇌에 매우 작게 나타나는 전기 신호를 유발전이라고 합니다. 한 개 또는 몇 개의 파형들로 관찰되는 유발전이는 해당 감각기관계의 구조 또는 상태에 의해 형성됩니다. 유발전이 파형이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생성된다 하더라도 자극 후 특정 파형이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연되었는지 판단함으로써 해당 감각기관계의 신경학적 이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병변을 찾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발전이는 신경계 감각 부위를 자극한 후 일정 시간대에 비교적 일정한 형태의 신호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신호의 전이는 신체 내에 존재하는 잡음 전이에 비해 너무 낮아 그 자체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신호를 거듭 반복하는 평균화 과정을 거쳐 일정한 형태를 갖는 전기 신호인 유발전이를 얻습니다. 이는 여러 번 유발전이를 평균화시킴으로써 대뇌, 근육, 심장 등에서 유래하는 전기 신호는 점차 소멸되고 일정한 시간대에 나타나는 유발전이는 점차 선명해지는 원리입니다. 또 유발전이의 증폭은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잠복기의 지연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유발전이 검사는 몇 종류일까요? 유발전이 검사의 종류로는 시신경을 자극하는 시각 유발전이 검사, 청각을 자극하는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 팔과 다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몸 감각 유발전이 검사와 감각, 인지, 운동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을 기록하는 자극 유발전이 검사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는 쉽게 말해 소리가 청각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될 때 생기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그럼 먼저 청각 자극의 전달 경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음파가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이 이속구를 통해 달팽이관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청각신경을 따라 뇌줄기에 도달한 후 전이가 발생하는데 뇌줄기에서 발생한 전이는 청각피질로 전달되고 이를 관자부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로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입니다. 그럼 청각피질로 전달된 전이를 관자부에서 어떻게 측정할까요?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 시 일반적으로 뇌파 전극을 사용하며 이는 기록 전극, 기준 전극, 접지 전극으로 구성됩니다. 기록 전극은 양쪽 귓볼 또는 꼭지돌기 부위에, 기준 전극은 중심부에, 접지 전극은 이마 앞에 부착합니다.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 시 피검자에게 자극하는 소리의 종류로는 클릭, 톤버스트, 톤파이프 음이 있습니다. 클릭음은 자극의 지속 시간이 짧고 주로 2000에서 4000Hz의 고음역 주파수대의 반응을 가지고 있어 유발전이 파형을 얻기에 유리해 신경과 검사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 시 클릭음 청각 문터값을 측정하는데 이는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최소의 클릭음 강도입니다. 문터값을 결정할 때는 자극 강도를 5에서 10dB 간격으로 줄여나가면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의 강도와 자극을 5에서 10dB 간격으로 서서히 높였을 때 최소로 들릴 때의 강도의 중간값을 문터값으로 정합니다. 문터값을 구하고 이후 검사 시 문터값에 65에서 70dB를 더한 값으로 자극합니다. 검사 시 명확한 파형을 얻기 위해서는 약 1000에서 4000번의 자극이 필요하나 보통 500회 이상의 자극에서 파형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검사는 위에 반복 시행하여 파형의 제한성을 확인합니다.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는 자극
후 반응의 잠복 시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잠복 시간이 10ms 이내일 경우 쇼트 레이턴시, 10에서 50ms 이내일 경우는 미들 레이턴시, 그리고 50ms 이상일 경우에는 롱 레이턴시의 전이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설명한 원리를 검사 과정에 적용해 볼까요? 먼저 픽업자를 침대 위에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전극 부착 방법에 따라 전극을 부착합니다. 유발 전이는 매우 낮은 전압을 가지므로 인공산물이 첨가되면 파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극을 올바르게 부착하여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 피검자에게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씌우고 클릭음 청각 문턱값을 측정한 후 65에서 70dB를 더하여 자극합니다. 클릭음 자극은 500에서 1000회 이상 시행하고 검사는 2회 반복하여 재현성을 확인합니다. 또한 한쪽 귀에 클릭 자극을 가하게 되면 골전도로 인해 반대쪽 귀까지 자극되는 마스킹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 반대쪽 귀의 자극 강도보다 30에서 40dB 낮은 청각 자극을 동시에 줘야 합니다. 그 후 뇌줄기 청각 유발 전이 검사에 절대 잠복기와 파간 잠복기를 측정합니다. 잠복기 중 1, 3, 5 잠복기가 통상적으로 해석에 이용되는데 잠복기는 절대 잠복기와 파간 잠복기로 나뉩니다. 절대 잠복기는 1, 3, 5 파형의 잠복기와 5대1 비를 직접 측정하고 파간 잠복기는 1에서 3, 3에서 5, 1에서 5 간격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 소견은 파간 잠복기의 이상입니다. 1에서 3의 파간 잠복기가 증가한 경우는 청각신경이나 하부 다리내 이하의 하부 뇌줄기 병변을 의미하며 3에서 5의 파간 잠복기가 증가한 경우는 위쪽 다리내와 중간내 사이의 병변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 성별, 체온 그리고 자극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진폭이 크고 잠복기가 짧은데 이는 여성의 두개골이 얇고 중심 체온이 높기 때문입니다. 체온의 경우에는 섭씨 1도 떨어지면 파형 5의 잠복기는 160에서 200 마이크로세컨드씩 증가합니다. 자극의 빈도를 증가시키면 잠복기는 증가, 진폭은 감소하게 됩니다. 강도가 증가할수록 잠복기는 감소하고 진폭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의 임상적 적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는 뇌줄기의 중추신경 통로의 기능평가에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협조가 힘든 유아, 소아나 성인의 청력 검사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5파형은 다른 파가 나오지 않는 정도의 약한 자극에도 나타나는데 만약 5파형을 얻기 위해 40dB 이상의 자극 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각장애를 시사하므로 청각 기능의 평가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신경종이나 청신경을 침범하는 손의 다리 내각의 병변을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뇌사에는 말초신경계에서 생성되는 파형 1, 파형 2의 초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반응이 없을 수 있으나 모든 뇌줄기 청각 유발 전이가 소실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유발전이 검사와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검사의 원리부터 검사 방법, 임상적 적용까지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공부와 실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